낮 업무의 스케줄은 언제나 가득 차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해외 사업팀의 박 과장을 불러 다음 주에 있을 미팅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았죠. 그리고 연달아 2개의 미팅을 가졌고요. 점심 식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자 재무팀의 이 부장을 불러 2주 후에 있을 상반기 매출 보고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후에는 지방에 있는 공장에 들렀는데요. 이동을 하는 차 안에서도 담당자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각 부서별 업무 상황을 확인했죠.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었지만 저녁 식사는 차 안에서 빵으로 때웠습니다. 이메일 답장을 하면서 말이죠. 집에 돌아오니 여느 때와 같이 가족들은 곤히 자고 있는데요. 낮 업무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뿌듯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만약 낮 업무의 하루가 당신의 하루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나요? 그렇다면 혹시 긴급성 중독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긴급성 중독이란 무조건 일을 많이 해야 만족을 느끼는 워커홀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증상인데요. 많은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여유가 생겨도 즐기지 못하고 천천히 해도 될 일을 앞당겨서 하죠. 이러한 긴급성 중독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개인적으로 보면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따라서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건강관리 등 명확한 데드라인이 없는 일들은 끊임없이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한 삶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또한 리더가 긴급성 중독에 빠져있는 조직은 항상 긴장하고 있으며 업무에 쫓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어떤 일을 금요일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 보고를 하라고 한다거나 일정을 앞당긴다면 그 일을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업무 계획은 망가지게 되고 급하게 하다 보니 업무 결과의 질도 떨어지고 마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직원들은 매일 반복되는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속 낮 업무도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예정에 없던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뤄도 되는 이메일 답장을 차 안에서 보냈죠. 이렇게 매일 늦은 밤 귀가로 정작 가족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삶이 뿌듯하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모두 긴급성 중독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긴급성 중독,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긴급성 중독에 걸린 리더는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째,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부하 직원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절대적인 양을 줄여보세요. 해외 업무가 많은 국내 한 공기업의 CEO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직원들의 출장 보고서를 보다가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보고서가 비슷한 내용을 담은 형식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출장을 가기 전부터 보고서를 써놓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CEO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의 대부분을 아래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CEO가 봐야 할 보고서가 아니라면 직원 선에서 결제하도록 했죠. 그랬더니 업무 시간의 30%가 줄어들었고 남은 시간을 더 중요한 업무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반드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과감하게 아래 직원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어떤 일을 위임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우선 종이를 한 장 꺼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하시는 일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고르면 되는데요. 그 일들을 위임하고 나면 당신의 업무 효율성이 확 올라갈 것입니다. 둘째, 본인의 업무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짜서 직원들에게 공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일정표를 지키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건 이유 없이 급한 마음에 업무를 앞당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이것은 미국의 한 보험회사 CEO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은 혼자서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때는 보고를 받거나 미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한 부하 직원들을 만나기 위한 시간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게다가 결제와 메일은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 두었으며 추가 업무가 생길 것을 대비해 금요일은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정표를 자신의 방문에 붙여두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죠. 처음에는 급하게 결제를 받아야 하는 업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직원들도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CEO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업무가 크게 줄어들어 여유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죠. 물론 지금 내가 수시로 처리하는 업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은 누가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만 좀 혼란스러울 뿐 시간이 지나면 직원들은 그 스케줄에 맞추어 안정적인 업무 처리를 해낼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급한 업무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오는 성취감에 중독되어 있진 않나요? 그러나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당신과 조직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 2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위임하고, 둘째, 체계적인 업무 스케줄을 짜서 미리 공개하세요. 당신에게는 잠깐의 여유가 생기고 조직에는 안정적인 업무 환경이 만들어져 더 나은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